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상가, 토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까지나 투자는 참고하지 마시고 같이 가볍게 알아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메일로 뭐 상가 토지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데 사실 상가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가 토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일부의 경험과 그리고 지인들의 그 간접 경험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흐름이죠. 자, 흐름만 잘 타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여러 채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다주택자로 했을 경우에 갑자기 아파트 흐름이 반전돼서 침체기에 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렇지 않고서는 아파트 한 채 해가지고 사실 본인이 실구할 집을 사가지고 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래도 뭐 수요 공급, 뭐 금리, 거시경제, 유동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구 아파트가 공급이 역대 이래로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가장 공급이 많다. 이런 시기가 아니고서는 사실 하나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금리만의 함수도 아니고 뭐 거시경제만의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부동산은 항공모함에 비유를 하고 주식은 돛담배에 비유하는데 지금 대구 아파트는 항공모함이라보다는 돛담배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정부 규제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분위기가 단기간에 상승, 하락, 반전이 이루어지는 좀 특이한 시장, 과거의 패턴과는 다른 그런 특이한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상가공학 빌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별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월세를 원하느냐, 집가 상승을 원하느냐, 일단 본인이 어떠한 상가 혹은 공학 빌딩을 원하는지부터 본인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집가 상승은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월세만 잘 나오는 그런 상가를 구하고 싶다. 나는 월세는 큰 의미가 없고 집가 상승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를 원하는데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배우 세대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런 것은 피해라. 그리고 업무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역세권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역세권이라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역세권이면 그런 상가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상가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을 한 30년, 40년 하신 분도 상가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상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좀 예측 불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복불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화 빌딩을 샀는데 한 10년 동안 마음 고생을 했는데 인근 배우지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재개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와서 빌딩을 매도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게 상가와 공화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가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분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형님 혹은 삼촌, 이모, 고모, 친한 친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죠. 그래서 보통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황금성이 가장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 개발 가능성, 뭐 여러 가지 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슈입니다. 묘터라라고
묘터라 하더라도 이슈가 있는 지역은 뭐 늪지라 하더라도 이슈가 있는 지역에 뭐 500m, 좀 넓게는 1km 이내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삼킬 정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토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으로 아파트 중심인 해가지고 한 96개 정도 영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가공화 빌딩은 이것도 한 96개 전후, 그래서 이론에 대한 영상 한 30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공부하는 거 한 30개 이렇게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지금쯤은 제가 자신있게 뭐 어느 정도 멤버십 가입해도 한 달 정도만 해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토지도 한 93개 전후 정도 영상이 올라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가입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이죠,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누구나 집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무주택자분이 1주택을 할 경우에, 자, 이때는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거냐, 상가에서 월세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집값 상승을 볼 거냐.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자, 투자 위주면서 내가 실구주 할 거냐, 아니면 투자는 신경 안 쓰고 살기 좋은 곳이냐, 자,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세 노후를 생각하면 투자보다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제 여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꼭 투자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 자, 그렇지만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혼은 아름답기 때문에 녹물에 라면 끓여도 먹어도 괜찮으니까 투자하기 좋은 그런 아파트의 실거주를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고마 빌딩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매수가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적어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개를 본다는 것은 적어도 매매 가격에 대해서 탁감 정도는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한 개 정도 물건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죠, 토지는 소액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오셔가지고 과거에 매수해놓은 것을 분석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분석하면 좀 답답하죠. 그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있죠, 저한테 꼭 아니더라도 주위 지인이죠,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토지를 좀 아시는 분한테 있죠, 상담을 받아보고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물건을 뺏기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잘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토지는 출구 전략, 나중에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지 않으면 내가 노후로 있죠,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다 하더라, 누가 정말 좋다 하더라, 그 인근 도시에 신도시가 개발된다 하더라, 뭐 카더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청사진을 있죠, 아주 멋지게 이렇게 화려하게 개발 이슈가 거대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필지 공동으로 땅이 한 개인데 여기에 공동으로 10명, 100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를 하고 싶으면 있죠, 소액으로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넘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좀 알면 이제 큰 투자를 하고, 토지도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꼭 장기 투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기 투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봐서 있죠,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제주도가 많이 떴는데, 지금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80만원짜리도 있고. 경기도, 최근에는 경기도 및 이슈 지역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몰린다 하는 거, 이 정도 큰 흐름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하고 지도로 한번 보겠는데,
난이도는 있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30대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데 난이도는 상가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토지, 그리고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가는 한 번의 투자가 정말 중요한 거고 토지는 작게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연세가 많으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시고 30대면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고르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있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보면 과거에는죠.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이거죠. 제주도에 보면죠. 사실 제주도에 보면 주말에 아니면 있죠. 뭐 1년에 뭐 한두 달 정도 내가 내려가 가지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가지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시도 토지에 비해서 이게 건물 짓는데 있죠. 주택을 짓는데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공항이 새로 들어선다 해가지고 이 일대가 투자가 많았죠. 많고 사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있죠. 해안가 가까이에 자, 해안가 가까이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제주도는 한 번쯤은 가보시겠지만 제주도가 뭐 어떻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풍경, 바다를 바라보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좌측이죠. 자, 이쪽이 뭔가 하면 노을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보통 한 2층 집을 지었을 경우에 해가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쪽에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주제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어마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 영어마을입니까? 그 혜택을 본다 해가지고 또 있었고 중국산이 많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있죠. 제주도의 토지 투자의 붐이 일었죠.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2공항 그 다음에 월정리 이쪽이 있죠. 이쪽이 보면 카페도 많이 있고 카페는 또 이쪽도 많이 있죠. 이쪽도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 처음 취지는 나중에 내가 제주도 가서 한 3년, 5년, 뭐 10년 정도 살아볼 거다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지만 나중에 매도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여튼 중국 사람이 많이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장 이슈가 있는 지역이 보면 군산에 보면 있죠. 새만금이 있습니다. 새만금. 보통 전국적 유튜브 있죠.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브가 이 새만금 여기가 있죠. 다 메워진다 해가지고 이게 뭐 20년, 30년 프로젝트죠. 이게 쉽게 말하면 다 육지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도 유치시키고 대기업 유치시킨다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함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죠. 돈이 묶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여유롭지 않는 다음에는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새만금 개발지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새만금이 전부 육지가 된다 쉽게 말해서 전부 육지가 됩니다. 이게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구 면적만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계략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계략적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 이게 찍어 보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게 417km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한번 찍어 볼까요? 얼마나 큰지. 자, 대구광역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대구를 하면 417 오네오니까 417km제곱미터. 자, 지역들을 해제하고 대구 일단 행정 달성군이 있기 때문에 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대구 달성군 빼고 그러면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417이죠. 자, 북구 이거 어렵네 이거. 달성군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달성군 워낙 크니까. 자, 540 그러니까 새만금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새만금이 417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성군을 제외한 면적이 540이다 이거죠.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국적으로 토지 투자를 한번 해보려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몰리고, 사실 토지, 자기가 토지를 많이 사두고 여기가 좋다라고 뭐 언젠가는 좋겠죠. 한 10년, 20년, 30년 뒤가 될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투자할 때 많죠. 많긴 한데 되도록이면 이 돈이 묶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 가지고 서쪽 지역이 있죠.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가 열리듯이 지금 열차가 있듯이 서쪽에도 내년 상반기 되면 충청남도 홍성입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성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열차가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차가 KTX가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근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딥니까? 충청남도 여기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당진이죠. 당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당진 여기 보면 합덕해가지고 여기 있죠. 이 철도가 지금 이렇게 거의 완공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게 내년 상반기에 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에 뭐 기획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인주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주역. 자, 인주. 자, 아산 현대 모터스 밸리. 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지고 평택. 평택에 여기 평택호. 여기에 다 나중에 육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육지가 되고 나머지는 부산항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지고 KTX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중역이 있죠. 자, 안중역이 여기 있습니다. 안중역.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완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요 역사 길이가 이 역사 길이가 서울역보다 더 크다 하는 겁니다. 폭도 그렇고 서울역보다 크다 하는 게, 과거 여기에 평당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200에서 한 400까지, 여기는 한 400 정도 하죠. 4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는데 이거. 자, 여기에 보면 삼성 반도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자, 그리고 고도 국제 신도시가 여기 있죠. 달리고, 자, 지제역이 여기 있습니다. SRT로 수서역까지, 동대구에서 수서역까지 가다 보면 지제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논밭이었죠. 논밭이었는데 여기도 다 개발이 이렇게 됩니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지역. 자, 이런 지역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있죠. 여기 화성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 화성 테마파크 이렇게 돼 있는데, 화성 국제 테마파크 돼가지고 일대가 다 개발 예정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도 투자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역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쪽입니다. 이쪽. 이게 전부 개발 예정입니다. 개발 예정.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일대가 전부 개발되고, 뭐 일대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이 개발 이슈가 많은 데가 많죠. 그 다음에 토지 투자의 대표적인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어딘가 하면 여기 병점역 여기 토지가 상당합니다. 여기가 상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논밭이었는데 상당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일대도 그렇고, 하여튼 경기도 쪽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동탄도 그렇고. 그래서 서정리역, 호반 서밋, 여기 삼성전자죠. 여기 국제신도시, 요 일대, 뭐 LG, 뭐 기타 등등이죠. 상당히 넓다. 그래서 최근에는 토지가 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간다 하는 거. 그리고 서울 인근에 보면 있죠. 강남에 보면, 강남에
특히 여기 됩니까? 하남시 인근에 여기 보면 구룡마을도 있죠. 구룡마을도 있고 요 인근에도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봤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토지 투자 소액으로 하시고 상가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중시민의 아파트에 대해서 한 90개, 대심에 대해서도 한 96개, 토지에 대해서 93개 이렇게 올렸으니까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던지. 하여튼 상가와 토지는 좀 유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